잔소리 정재현입니다. 시장 상당히 조금 안 좋죠. 미국 시장은 강하게 상승 마감을 좀 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현재 음봉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강보학 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큰 문제는 일단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만기일을 일단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이제 연말 랠리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아직까지 견조합니다. 견조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가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요, 02-32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문자고요. 전화 상담은요, 좀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무료 문자는 좀 더 간략하게 해드린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매수가 비중을 꼭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죠.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는 드럼캐 시즌3 공연 티켓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문자나 전화 주실 때 공연을 언급을 해주시면 당첨 확률이 좀 높아지고요. 아래 하단 나오고 있죠. 이 부분들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도 받으시고요. 좋은 공연도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88,0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실적이 좀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3분기는 어닝 쇼크가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실적이 급락이, 이 주가가 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뭐 삼성전자 쪽에서 뭐 혁신팀을 조금 보낸다라는 그런 얘기들, 과연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가 88,000원이세요. 자, 88,000원인데, 결국은 하락 추세대를 여전히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좀 이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수급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지만 시간은 좀 다소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 비중이시라면 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다른 종목군들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박스 상단권역까지 일단은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는 일단 77,000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 87,000원에 3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장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아니라 빠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비추세 종목군들. 즉 시장이 올라갔을 때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죠. 즉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우를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올라가거나 빠지거나 했을 때는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올라가고 난 이후에 지수가 조정을 받으니까 함께 못 올랐던 종목까지도 함께 빠지는 겁니다. 즉 올라갔던 종목보다 빠졌던 종목군이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일들이 나온다라는 분들이에요. 결국에는 이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기록을 해줬다가 다시 회복, 바닥권역까지 다시 밀려 내려온 부분들입니다. 결국 낙폭 과대로 좀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낙폭 과대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1차는 11선, 2차는 21선의 목표가를 정해놓고 보면 되겠다. 즉 그 자리대가 저항라인 때도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 79,000원과 80,000원 정도, 이 81,000원 이 자리대가 저항대, 단기적인 저항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87,000원에 30%란 말이죠.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다른 종목군들로 매매를 하시고 이 종목 같은 좀 여유 있게 보자. 8만원을 넘어가는가 그 부분들 함께 보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화진 6,060원에 5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자, 화진 한번 볼까요? 6,06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대응을 좀 하셨으면 될 건데 아직까지 못 하셨단 말이죠. 즉, 이 화진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매수 단가를 보시게 된다라면 일단은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화진 일본 기업에 수출을 하고 있죠. 실적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화진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즉, 지금 현재 주가의 상승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해줬고, 그 다음에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즉, 121선이죠. 7,350원 정도예요.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일단은 이익 실현을 좀 해보자. 익절을 좀 해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추세 상단이 이 정도짜리가 되는데 이 자리대보다는 약 한 7,900원짜리죠. 전 고점권역. 이 자리를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넘어가는가, 이 부분들이 먼저 좀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전히 성장성은 있어요.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거고 자동차 섹터가 그나마 일단 성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 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는 추세선을 놓고 보면 되고 좀 여유 있게 보신다면 일단은 손절 라인 7,350원 부분들 보고 전고점권역 8,500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여기서 잠깐 멈추고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아, 네, ELK요. ELK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평단가가 9,100원 정도 됐고요. 9,100원이요? 이게 많이 모아놔가지고, 네. 지금 많이, 한 50% 정도 돼요. 조금씩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비중은 50%. 예. ELK를 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전문가 추천을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손절을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만 얼마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17,000, 8,000원. 17,000, 8,000원이요? 네, 그때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네. 손절을 못해가지고 계속 내리길래 계속 샀거든요. ELK가 유상증자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네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요. 잘 몰라요. 그렇게 실적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내린 다음부터는. 자, 일단 ELK를 보게 되면 실적은 아마도 이 매출 규모로만 따져보게 되면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거기와는 순응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즉, 유상증자라는 일단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서 또 확인을 해서 보게 된다면 최대 주주가 과연 이 유상증자를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참여하지 않는다라면 지분에 대한 약화되는 부분들 때문에 적대적 M&A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ELK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 추세대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급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여기에서는 유상증자 가격이 약 5,200원에 형성된 건 알고 계시죠?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바닥에 팔피를 한다라고 보기엔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과연 최대 주주가 참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즉,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악재고 주가가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희석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9,100원이면 손실이 상당 부분 나 있으신 상황이거든요. 거의 뭐 40% 이상 손실이 나가 계신 상황인데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대에서 제가 손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손절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기대를 한번 해볼 부분들은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터치 패널에 관련해서 방식을 바꾼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터치스크린 관련주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만약에 ELK가 거래가 그러한 모습들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주가는 아마도 화답을 해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을 일단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면 7,000원짜리 대가 갭이 하나가 있어요. 7,000원이요? 이 갭이 하나가 있는데 이 7,000원, 즉
6,950원 자리대에서 지금 갭으로 빠져있는 자리대가 대량 거래가 동반됐단 말이에요. 거래가 터지면서 일단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 돼요. 즉 일단은 7,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저한테 전화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상황에서 뭐 어떻게 잘라내시고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는 못 할 것 같고, 일단은 7,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셔가지고 일단 상담을 또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문자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종목 상담을 했을 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 좀 문의가 많다라는 거, 일단 투자의 방법이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LG화학이에요. 31만 4천원에 50% 비중입니다. 자, LG화학 최근에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등에 업고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면 하락 N자형에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지금 매수가가 31만 4천원입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한 차례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자, 단기적으로 낙폭과대 단기 목표가는 단기 1차 11선, 2차 21선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일단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외바닥으로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중바닥을 형성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하니 지금 현재 11선을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한 번 덜어주시고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는 시점, 즉 28만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월봉 차트를 좀 보셔야겠죠. 지금 20개월 선의 저항을 좀 받고 있단 말이에요. 20개월 저항선의 자리대가 29만 5천원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34만원 정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즉 보유하세요.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되 비중이 50%입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자입니다. 자, 다음 문자는 리온쿠첸 7,46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리온쿠첸도 과거에 상당히 좀 많은 큰 상승을 했던 종목이죠. 제가 2,000원대, 1,800원대부터 추천을 드려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일단 한번 보자고요. 8,700원까지 상승을 해줬는데 여기서 7,46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7,46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건 지금 현재 요 구간이 아니면 요 구간입니다. 1,000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8,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1차 라인대가 6,300원대 라인이에요. 이 자리대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왜냐? 지금 이 자리대를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 자리대에 지금 이 9월 26일 날 고가가 6,67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보게 되면 6,670원, 저가가 6,730원입니다. 갭이 조그만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자리대까지 메운다. 즉 6,300원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저가가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대는 리스크 관리를 슬슬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즉 지금 현재 20%를 샀다면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 마시고 121선권역이죠. 6,300원 정도 때까지 지지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조금 단가를 낮추시고 절반의 되돌림, 즉 7,300원 정도 때까지 절반의 되돌림을 노려보고 나오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차바이오엔 1,300원에 3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자, 차바이오엔 한번 봅시다. 자, 차바이오엔을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똑같죠? 자, 지금 보면 자, 이 부분들 한번 보세요. 상승을 했을 때의 흐름을 한번 보면
단기 이동평균선을 타고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락을 했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현재짜리대를 이탈을 해버리게 된다면 조금 더 조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이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수 있던 부분들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9,700원이니까 약 한 6%가 좀 되겠네요. 지금 20%, 30% 정도가 되시니까 절반 정도는 좀 리스크 관리 하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른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이 자리대에서 리스크 관리 하세요. 일단 절반 리스크 관리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고 나머지 물량은 매수가 부근 오게 되면 정리해서 종목 교체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한국로템이요. 현대로템이요? 현대로템.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38,600원에 30%. 네. 38,600원에 30%요? 네. 요 최근에 신규 상장했잖아요. 네. 그죠? 31일 날 샀어요. 31일 날?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니, 이게 장래성이 있는지. 장래성이요? 네. 장래성은 있습니다. 있어요. 장래성은 있는데 단기로 네. 보셨어요? 아니면은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장래성이 있다면 장투하실 건가요? 네, 수익이 좋다면 장타도 수익이 가능해요. 좋다면 그러면 일단 이 부분들 한번 보자고요. 현대 로템이 상장한 지 벌써 이제 7거래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8거래일째거든요. 네. 그죠? 9거래일째 됐네요. 근데 지금 이 기술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게 되면 분석할 데이터 부분들은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비전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철도 관련해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아도 좋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뭐 중동 쪽이라든가 아시아 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철도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워런 버핏이 대량으로 투자했던 섹터가 어느 섹터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몰라요. 철도 관련주를 큰 투자를 했습니다. 상당히 안 좋았을 때. 근데 그게 벌써 200% 이상 올라갔어요. 즉, 워런 버핏은 앞으로 철도에 대한 그 부분들을 상당히 좀 밝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현대 로템도 어느 정도 성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탑이니까. 그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먼저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개인들만 매수를 했던 부분들을 금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까지 매수로 전환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수급에 대한 개선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큰 걱정은 없다, 일단. 근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된다면 아무리 이 종목이 장래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저점을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좀 보셨다라고 한다면 30% 비중은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즉 38,600원이라면 지금 현재 약 10% 정도 손실권역인 것 같거든요. 약 한 11%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조금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게 36,500원짜리 대가 좀 저항대 자리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일단은 36,500원이 올 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가 그 부분들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이 자리대 정고점권역이죠. 4만원 테스트는 한 번쯤 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저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정도? 32,850원이 금요일날 저점이었죠? 네. 이 자리 깨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문자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입니다. Y솔 12,350원에 25%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상승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Y솔. 괜찮은 기업이에요. 괜찮은 기업인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영 찝찝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Y솔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무상증자까지 있었고 가격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으로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는 그런 수순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3분기에 대한 부분들,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라면 3분기 때보단 4분기 때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예로 삼성전자에 대한 휴대폰 갤럭시 노트 3도 판매가 상당히 좀 빠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태블릿 PC에 관련해서도 일단 상승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시장 점유율을 최강으로 만들겠다라는 부분들, 괜찮은 부분들이에요. 다만 지금 현재 이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지금 목표가를 짧게 1차, 2차로 보게 되면 12,500원짜리대하고 그 다음에 13,500원짜리대를 일단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리대를 현재는 놓고 본 다음에 일단 향후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4분기 실적을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필터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11,000원짜리대죠. 11,000원짜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가격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000원을 리스크 관리짜리대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코디에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못해서 손실 났습니다. 5,270원에 40% 하락이 좀 멈춘 것 같은데요. 맞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왜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손실 나는 거예요. 종목 상담을 했었으면 내가 어느 정도에 나온다라고 반등의 목표치까지 딱 절반 나왔을 겁니다. 근데 안 했으니까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빠졌단 말이에요. 반등 나왔을 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손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비중이 또 적으면 말도 안 하겠어요. 40%예요. 바닥이 좀 나온 것 같다고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하자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왜 이 부분들을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상담을 받는 데 있다라면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영역대를 제시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를 최소한 해놓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이쪽 부분에서 한번 종목 상담을 해드렸었고, 밀려 내려오고 있었을 때 이때도 두 번째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1차, 2차 다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손실 나야지. 그죠? 손실 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무슨 얘기냐? 또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여기에서 반등 나올 겁니다. 4,300원 안 깨면 반등 나올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반등이냐? 이거 5,000원입니다. 5,000원 넘어가는 시점 나오게 되면 그 자리대에서는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 하고서 보든가, 아니면 그 자리대 올라왔을 때 종목 상담을 제가 잔소리를 하고 있다라면 잽싸게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이 분은 특별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바로 다른 분들 조금 밀고 나서라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자, 실적에 대한 지뢰밭을 조심하자입니다. 오늘 실적 어닝 쇼크가 나와서 급락을 했던 종목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즉 수급이 좀 좋지 않은 종목군들은 실적에 대한 쇼크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오늘 저는 여기에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